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패스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게 된 신민 강사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민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 제 강의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판에 있는 판서 가지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매직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It's 매직 행정법. 매직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번에 사례와 기출 중심으로 행정법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문제 유형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이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림동에서 제가 강의를 줄곧 해왔었는데요. 사법시험이라거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주관식 행정법 시험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다 사례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례로 출제가 됩니다. 그 사례 문제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온전히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들이 주관식 문제들도 우리 공무원 시험에 객관식 문제, 사례형 문제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선 객관식 문제를 모든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례형 문제들이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또 주관식 문제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들보다는 기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강의의 특징은 어디서든지 마찬가지로 저는 기출을 중심으로 갑니다. 수험의 기본은, 수험의 시작은 기출이고 또 수험의 끝은 기출이다 라는 것은 이제 정설이죠.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 될 겁니다. 사례와 기출 중심의 행정법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요. 제 강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간명해요. 명쾌하게 진행이 됩니다. 군더더기 이런 거는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간명하게 그리고 문제는 풍부하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주저리 하지는 않겠습니다. 딱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간명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사는 수험 공학자다.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제 견해 모두 다 포기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겠죠. 사람인데. 제 생각은 전부 다 포기하겠습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실 수만 있도록 시험을 준비 시작했으면 반드시 합격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도록 기술자답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트리플 A예요. 트리플 A여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입으로 잘 나오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강의를 13년째 하고 있고 40대 중반이지만 아직도 매 순간 불안해요. 제가 혹시 뭔가 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 순간 수업 전에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오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오해의 소지도 남기지 않는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치열하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수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강의의 간단한 캐치프레이즈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행정법, 우리 객관식 공무원 행정법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론과 판례 그리고 기출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니티죠.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외계어와 같은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법대를 나오신 분들도 행정법은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행정법 외계어라고 얘기한 나머지 6법과도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론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론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이론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만 여기서 중심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이해가 됐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례를 확인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 우리 이제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당연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이론과 판례 그리고 기출은 전체적으로 하나다라는 삼위일체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IQ가 높으면 잘할까요? EQ가 높으면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황 선생님이라고 계셨죠. 이황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걸 우리가 요즘에는 메타인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메타인지 이것은 수험의 기본이고 공부의 기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고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과연 어디인가? 이걸 아셔야지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밑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인데요. 지지위 지지라, 부지위 부지라, 시지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지, 아는 것을 뒤에 이거는 이제 대명사예요. 대명사인데 아는 것을 이거는 이제 말할 위자입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야? 디스입니다. 디스. 이것이 바로 지야라. 야는 마지막 어조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다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으면 뭐 당연히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결국 시험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받고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학원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매 수업마다 매 회마다 여러분들한테 쪽지 시험을 볼 것이고요. 철저하게 아주 비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을 경쟁에 붙일 겁니다. 항상 쪽지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의 등수를 매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그런 이유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항상 시험에 여러분들이 쪽지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빠지지 말고 응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테스트를 하게 될 건데요. 수업 시간에도 저는 이게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라고 계속 질문하는데 잠시 5초라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겁니다. 배운 내용은 매 회차마다 문제로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강사는 아닙니다. 테스트로 해서 우리는 메타인지가 바로 수험을 성공시키는 기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경험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법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수험행정법은 어떻게 생겼을까? 역시 삼위일체 연장선상입니다. 행정 주체가 국가가 있죠. 국가가 매일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일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액션의 상대방이 되고 싶지 않고 액션의 주체가 되고 싶어서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 주체가 그 국민한테 행정 객체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행정 주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바로 행정조직법에서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액션들을 취하는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바로 행정작용, 행정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그 액션을. 행정작용법 파트입니다.
그리고 행정 객체, 그 액션을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행정 작용이, 액션이 잘못되었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못되었을 때 나는 그것 때문에 어떤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를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행정구제법 파트입니다. 이렇게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머리와 몸통과 다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 수험행정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험행정법은 머리는 무엇이 된다? 이론 강의죠. 기본 이론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바로 기출 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본 이론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판례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판례를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가 몸통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여기서 집대성됩니다. 밑에 보시다시피 행정법은 어디가 종착역이다. 어디가 집대성된다? 행정구제법 파트에서 행정법이 집대성됩니다. 행정학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행정법은 행정구제의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여기서 집대성이 된다면 우리의 수험행정법은 어디에서 집대성이 되냐? 기출풀이에서 집대성이 될 겁니다. 문제를 풀이해야 되겠죠. 밑에 있는 내용은 교재 구성입니다. 제 교재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교재는 올해 2017년도 11월 달 이제 수업 시작할 때쯤 맞춰서 이제 출간이 될 텐데요. 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수님 기본서 역시도 책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행정법 총칙과 그 다음 작용법 파트, 그리고 행정구제법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설 총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액션을 취한다고 했죠. 그 액션과 관련된 내용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몸통이 가장 크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제법 파트에서 모든 행정법의 내용이 집대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다른 법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행정법도 형법이나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AB 플러스 AC 플러스 AD 플러스 A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학 시간이냐? 맞습니다. 행정법은 아주 수학같이 정치한 학문입니다. 아주 과학적이에요. 딱딱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를 A 곱하기, 괄호 열고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괄호 닫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행정법에서 다루어지는 이론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모은 부분이 바로 총론입니다. 여기가 총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파트, 7급에는 이제 강론이 들어가죠. 강론 파트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총론을 배우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공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너무나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행정법에 흥미를 붙이셔야 돼요. 재미를 붙이셔야 됩니다. 이게 게임하는 것 같아야 되거든. 이게 수험이라는 건 게임입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점수가 나오고요. 내가 이기면 합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흥미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꿀 겁니다. 이 추상적인 총론 파트, 이거는 누구나 공통적인 부분인데 이걸 먼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뼈대부터 세우겠다. 이걸 어디서 다루기 위한 내용인가를 보기 위해서요. 구제법부터 볼 겁니다. 행정법은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 끝을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끝을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그물망 방식으로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뒤에와 연결시키고 뒤에 있는 것을 앞에와 연결시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하나로 느껴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뼈대를 세우고 흥미를 갖기 위해서 구제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그래서 수업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교재 순서는 기본서의 순서는 행정법 서설과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의 순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작용법 파트에서 일반 행정작용법이 이제 행정법은 크게 총론과 강론이 있다고 했죠? 총론과 강론. 일반 행정작용법이 총론 파트. 그 다음에 이제 특별행정작용법이 강론 파트 이렇게 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세 개로 된단 말이죠. 세 개로 되는데 강론은 따로 수업할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 수업은 여기서부터 들어갈 겁니다. 행정쟁송법, 손해전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제법 파트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막 소송을 제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소장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흥미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거부터 보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가면은 이 서설이나 작용법을 공부할 때 이게 어디서 쓰이는 물건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저는 구제법부터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직행정법의 교재는 어떻게 구성될까? 이게 더 궁금하실 텐데요. 뭐 교재가 좋으면 강의가 조금 떨어져도 그래도 뭐 큰 문제 없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먼저 강의를 하고 있는 영어 토익 가르치는 친구인데요.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강사는 두 종이 있어요.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속칭 약 판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 제가 약 파는 것 같아 보이시는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어보시면 저게 엄청난 보약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어느 쪽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 평가를 스스로 해본 적은 없는데, 우리 교재는 이렇게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처음 제안을 받고 KG 패스원에서 행정법을 좀 맡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점에 가가지고 행정법 책을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이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내가 처음 공부한 초심자라면 이 책은 어떨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합격생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는 네가 한번 평가해봐라 해서 우리의 결론은 역시 이것도 삼위일체입니다. 교재간 삼위일체를 구성을 해서 100% 호환을 맞추기로 결론 내렸고요. 이것이 최선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자부합니다. 먼저 총론 파트입니다. 총론 파트는 매직 기본 강의 행정법 총론, 그 다음에 매직 판례 연습 행정법 총론, 그 다음에 매직 기출 연습 행정법 총론 이렇게 해서 3개의 교재로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교재도 3종 되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닥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 3개의 책들 간에 중첩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호환을 맞추겠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흐름에 따랐고 또 이제 교수님들의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서 쭉 내용을 배치를 하고요. 그 배치들마다 여기에는 이론, 그 다음에 판례를 소개할 때는 핵심 한 줄씩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순서에 맞춰서 판례 연습 교재에 가 있고요. 또 그 순서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기출 연습 교재에 가게 되면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쭉 OX 방식으로 OX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도 OX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OX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는요, 빠짐없이 모든 판례를 전부 다 포함을 시켰는데, 그 판례들을 소개할 때마다 기출이 된 부분, 기출 문제를 제가 쭉 분석을 하면서 모았더니 89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그냥 읽다가 토할 뻔했습니다. 한번 쭉 다 풀어봤습니다. 풀어보고 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아직 안 나온 판례가 상당수 있다 이겁니다. 아직 안 나온 판례가 상당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소독약을 톡톡 뿌려가지고 걸러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는 당연히 숙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기출된 부분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출되지 않은 부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하나씩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교재 역할은 뭐예요? 찾아보기 편해야 됩니다. 찾아보기 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에다가는 기출된 부분을 전부 표시했습니다. 전부 표시해서 미기출을 체크하실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본 기출과 심화 기출 그리고 사례 기출로 나눴습니다. 당연히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론만 알고 판례만 알고 있어도 보자마자 바로 보이는 답이 바로 보이는 기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문제. 그걸 이제 기본 기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어도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가지고 야 이게 뭐지 잘못 한 번만 디뎌버리게 되면 틀릴 수도 있는 응용이 필요한 문제는 심화 기출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즉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사건이 등장하는 사례형 기출은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순서에 따라 쭉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렬과 연도에 따라 나누면서 거기에다가 전부 다 기본과 심화, 사례, 기출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수업에 가장 적합하게 교재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은 3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공무원 합격의 열차를 타신 건데요.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손 꼭 잡고 가시면 됩니다. 저의 특징은 여러분들과 카톡방을 운영합니다. 카톡방을 수시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수시로 하셔도 되고 새벽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무무로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새벽 시간에 제가 잠시 잠들었을 때 빼고는 바로바로 이동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가게 될 텐데요. 행정법 완전정복의 매직 프로젝트 절대로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도 틀리면 말씀드렸죠. 트리플 A형이에요. 트리플 A형은 공부하기에는 되게 좋은 그건데 그쵸? 그건데 사는 게 참 피곤해요. 그리고 잘 삐져요. 잘 삐져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면 잘 삐져. 막 화내. 알겠어요?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아. 알겠어요?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행정법은 무조건 100점 맞고 간다. 행정법 선택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잘했다. 도박인 줄 알았는데 대박이로구나 라는 거 처음엔 좀 힘들어도 정말 효자 과목의 행정법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직접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프로젝트 보시면 제가 ABC D 다음을 잘 모릅니다. 영어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토익 보면 100이나 나올까 모르겠네요. 100점 만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다는 뜻은 맞죠? 네, 그래요. 저는 문법과 독해로 배운 시대이기 때문에 독해는 됩니다. 읽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형 그리고 오빠 좀 이상하다, 그죠? 그냥 형처럼 여러분들 항상 옆에서 합격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합격 금방 될 거예요. 최단 기간 합격이 가능하도록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하도록 할 텐데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가 이렇게 서포트를 할 겁니다. 스텝 1 기본 이론 강의죠.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는 우리 연간 일정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으면 기본 이론 강의가 총 6회 2달 코스로 해서
6바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냥 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는 연중 내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든 언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실강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냐면 우선 초심자라는 전제를 깔고 법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들어갈 겁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가시나요? 이런 걸 우리가 종교규범이라고 해요. 안 간다고 엄마한테 혼나겠지. 그렇다고 처벌받지는 않지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겁니다.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른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뭐 명절에 가서 절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절 안 한다고 처벌받지는 않지요. 아빠한테 혼나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초심자라는 전제하에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핀셋 강의를 하거든요. 주저리 절대 없습니다. 제 스타일 자체가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초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꼭 궁금해하는 부분, 어디가 어려울 것인가, 13년의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디를 제일 힘들어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짚지 못한 부분이면 언제든 카톡으로 질문하십시오. 이런 부분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오시기 전에 기초인문 특강부터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무료 특강으로 기초인문 특강이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제법부터 들어가고요. 그리고 행정구제법 중에 행정소송심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얼추 잡아내고 있으면 행정법은 우선 재밌어요. 우선 재밌습니다. 그러한 기초인문 특강입니다. 선행학습이죠. 선행학습 우리 패스1 사이트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먼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의 재미를 좀 붙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규 강의인 기본 강의에서는 먼저 여러분들 기본 이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행정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행정법의 바다가 엄청 넓어요. 태평양보다 넓어요. 행정법,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과연 몇 개일까요? 그 중에 6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은 다 우리 거예요. 전부 다 행정법입니다. 3,000여 개의 개별법들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행정법이라는 법전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행정법,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1회차 수업에서 한 이야기, 2회차 수업 가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내용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연결할게요. 3회차 수업에서는 1, 2회차에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누적학습법을 직접 제가 시연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 행정법의 그림이 머릿속으로 조금씩 그려질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 재미를 붙여보세요. 처음에 행정법이 눈사람 만들듯이 이렇게 여기다가 붙이고 하면 어떤 하나의 형체가 나타나요. 처음 볼 때는 행정법이 자동차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비행기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통달하게 되면 행정법은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신민처럼 생겼을 거예요. 신민처럼. 그게 무슨 말일까? 신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 잠길침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셔서 백성들의 바다에 풍덩 빠지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행정법일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제가 누적학습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처음 공부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 볼 거예요. 우린 계속 시험 볼 겁니다. 끝도 없이 볼 겁니다. 나중엔 여러분들이 아이고 진짜 이걸 또 왜 하나? 싶을 정도까지 해드릴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출문제를 3개로 나눴습니다. 기본기출, 심화기출, 사례형 기출이죠. 기본 기출문제를 전부 다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 기본 기출문제를 가지고 쪽지 시험을
진도 나간 데까지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시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는데 방식은 OX고요. O는 1, X는 2, 무조건 1등 하시라는 얘기죠. O는 1, X는 2 이렇게 OMR 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게 되면은 바로 당일로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등수를 매길 겁니다. 계속 경쟁을 붙일 겁니다. 1등을 하십시오. 1등을 하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삼위일체입니다. 딱 그 삼위일체 되게 좋아하네. 그렇죠? 삼위일체 너무너무 좋아. 아주 좋아.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심화학습입니다. 심화학습. 기본 이론은 쭉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뭐 종래에는 종합반 방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랑은 좀 달라요. 종합반 방식은 기초. 이건 정규 강의가 맞고요. 그 다음 심화학습을 3일체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될 건데 요거는 스텝 2. 3일체는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행정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미 숙지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기본 이론을 이미 숙지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 수준으로 가고 응용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응용을. 이렇게 심화 이론을 알려드리고 나서 역시 시험을 보겠죠. 기출문제는 기본 기출, 심화 기출, 사례 기출, 기본 기출, 심화 기출, 사례 기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화 기출입니다. 심화 기출을 가지고 마찬가지 OX 방식으로 OMR 카드를 통해서 이용해서 우리가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이 삼위일체 심화 학습에서도 계속 경쟁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 1등하면 전체에서 1등입니다. 그건 제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그랬습니다. 제 수업에서 1등하면 반드시 1등입니다. 그건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론 수업이 스텝 2에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기본은 뭐라고요? 수험의 시작, 수험의 끝은 기출이다. 기출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출은 다시 반복돼서 출제될 것이고 또한 기출이 보이면 출제 경향이 보입니다. 기출 특강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사실 이론 강의보다는 문제풀이를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저는 문제풀이 달인으로 불려왔는데요. 문제만 가지고 막 수업을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로 훈련을 받은 강사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다 되게 돼 있어. 그렇죠? 간절히 바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돼요. 정석 돌파합니다. 전 기술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정석 돌파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십니다. 손 꼭 잡으십시오. 놓지 않을 테니까 꼭 잡으시면 됩니다. 합격할 때까지 고통의 총량은 다 똑같습니다. 고통의 총량을 매년 나눠서 조금씩 가져가시겠습니까? 고통의 이자가 붙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 다 납부하시겠습니까? 한 번에 갑시다. 1년에 갑시다. 한 번에 끝냅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저 보지 마십시오. 주변에 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석 돌파 가겠습니다. 모든 기출 가겠습니다. 국가직 9급 7급, 지방직 9급 7급, 서울시 사회복지직, 교육행정, 경행특채, 세무사, 행정사, 변호사 시험. 법전은 뭘까요? 법전 선물로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입니다. 객관식 행정법 시험이 있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구분할 겁니다. 10개의 단원으로 구분하고
10개로 끊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모든 문제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면 2번, 3번 반복됐다면 2번, 3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반복된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반복된 만큼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냥 제가 고생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항상 나오네. 매년 나오는 문제구나. 집에 가서 복습할 필요 있을까요? 이미 그만큼 10번이면 10번, 15번, 15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복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바로 모든 문제 전부 다 단원 구분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에서 기본 기출을,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에서 심화 기출을 여러분들이 쪽지 시험을 보고 제가 강평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스피디하게 풀이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뭐죠? 남아있는 건 최근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바로 사례 기출입니다. 사례형 기출을 중점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제풀이 당연히 시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문제풀이에 진도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이 단원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에 가서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2번의 이론 수업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첫 번째 기출특강에서도 계속 시험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출문제 중에서 사례 기출을 가지고 역시 OX 방식으로 OMR 카드를 이용해서 시험을 여러분들 경쟁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1등 하십시오. 1등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하십시오. 한 번만 1등 하면 내가 1등인 줄 압니다. 그러면 성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한 번만 1등 하십시오. 그리고 베끼진 마시고요. 찾을 길도 없습니다.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그리고 제가 항상 직접 여러분들 시험 감독하기 때문에 책 펴고 하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1등 하십시오. 이렇게 기출특강까지 와서 우리가 사실상 문제풀이까지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들어가게 되겠죠.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특강은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때 진행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는 1월, 2월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험이 1년에 여러 차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시가 되므로 전범위 모의고사를 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 8월 전범위 모의고사에서는 총론과 함께 강론을 포함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앞에 있는 1, 2 전범위는 총론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3 부분은 요거는 총론과 강론, 총각을 포함한 전범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는 최신 기출을 중심으로 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창작 문제를 포함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범위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완전히 동일한 동형 모의고사로 가는 것이 맞겠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훈련, 실전 감각을 수직 상승시키는, 실력을 수직 상승시키는 그 시간이 돼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스텝 3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4 들어가면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 특강 매우 중요하죠. 우리 행정법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니까 한 문제도 놓치고 갈 수가 없는데 언제나 최신 판례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 전년도 판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빈출 판례와 함께 최신 판례를 한 호흡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빈출 판례는 우리 판례 연습 교재 가지고 당연히 수업이 진행이 될 테고요. 기출 특강은 기출 연습 교재로, 판례 특강은 이제 판례 연습 교재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빈출 판례와 함께 최신 판례를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 때도 있고 갑자기 입장을 바꿀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년 발생합니다. 특히나 행정법은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 판례 특강
3월, 4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시험장으로 보내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최종 정리 스텝 5, 최종 정리가 되겠지요. 예, 저는 길지 않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지만 많은 내용을 담은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KG 패스1 행정법을 맡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수험생보다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강의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수업 시간엔 상당히 피곤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후회 없는 시간,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시간 없었다라는 생각 하실 수 있게 후회 없이 한번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직 행정법 신민 강사였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